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에서 챕터 3죠. 챕터 3.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재는 렉스미디어 만원의 합격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2016 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016 버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병행해서 쓴다 하니까요. 그리고 함수는 2016이나 21년 버전이나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아마 새로 나온 함수가 몇 개 있어요. 뭐 커말 2급에서는 concat 함수라든가 ifs 함수, 그 다음에 replace 함수 몇 개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value 함수도 있고요. 근데 그 함수들이 중요한 건 ITQ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 함수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지금 함수를 하는데 함수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문제 풀 때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ITQ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총 6문제가 나오고요. 함수 말고 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원래 그 ITQ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함수를 암기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을 익히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ITQ 시험을 회사를 취업하기 위한 사무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직에서 활용하기 위한 함수로 배운다라고 하시면 ITQ에서 머물 게 아니라 커말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커말 같은 경우에는 커말 2급까지만 취득을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1급은 좀 함수를 깊게 다루는 게 아니라 쿼리 쪽을 좀 다루다 보니까 액세스하고 그 부분이 좀 추가돼서 1급이 되는 거라 오히려 함수 자체를 깊게 다루는 건 2급이 좀 깊게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하면서 제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하시는 거는 꼭 암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랭크 EQ. 랭크 EQ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함수입니다. 바로 나오죠. 랭크 EQ는 자, 은 하면 함수가 시작한다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쌍가루는 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5번, 6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랭크 EQ. 탭 해서 열어주시고요. 랭크 EQ는 인수가 3개죠. 자, 이전에 했던 교육자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여기선 지금 연비 순이에요. 연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소나타의 연비를 찍었습니다. 콤마 소나타의 연비가 이 레퍼런스라는 게 참조 범위를 뜻해요. 요 범위 내에서 연비 전체의 범위 내에서라는 건데 자, 제가 함수 교육할 때 꼭 F4 한 번을 눌러야 될 것들이 2개 있다 했죠. 뭐와 뭐? 랭크 EQ와 룩업 함수는 참조 범위에다가 뭐래라? F4 한 번을 꼭 눌러줘라. 저도 F4 한 번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절대 참조가 되는데 절대 참조, 즉 여기는 달러 표시라는 거는 행과 열에다가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뜻이라 했죠. 콤마. 자, 지금 보시면 내림차순으로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내림차순 하는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의 정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고요. 오름차순은 빠른 게 1등입니다. 즉, 뭐 국어 점수를 구해봐라, 뭐 총 점수를 구해봐라, 평균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큰 게 1등일 때는 내림차순을 하시면 되고요. 작다, 뭐 달리기, 수영, 뭐 마라톤 이런 것처럼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인 경우에는 오름차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오작교라고.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입니다. 자, 엔터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를 제가 F4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F4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안 했어. 내가 그냥 상대 참조로 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1등도 3명이나 됐죠, 지금. 2등도 뭐 여러 명이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범위도 같이 내려가 버린 겁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고정돼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라도
여기서 F4 한 번을 눌러주시면 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끝났고요. 자, 직영점 문제는 얘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평균은, 자, 여기 하나만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쓸게요. 여기다 하나 써드릴 텐데, average는 sum 나누기 count입니다. 자, average는 sum 나누기 count예요. 즉, 이 average 값은 average if도 마찬가지, average if도 sum if 나누기 count if겠죠. 무슨 얘기냐? 합계를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average if 탭, 자, 조건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자,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먼저 하는 average if 먼저 보여주리고 sum if 나누기 count if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원래는 조건 범위가 여기서 누굴 찾아라?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된 겁니다. 하이브리드를 찾아라. 걔의 뭘 구해봐라? 연비의 평균을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17.85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뭘 준 거다? sum if. 우선 분자부터 하세요. sum if를 먼저 주고 count if를 준 거죠. sum if를 줬을 때는 합계부터 구해야 됩니다. 요 범위 중에서, 연료의 범위 중에서 지금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린 하이브리드를 찾아라. 하이브리드를 찾아라. 그 하이브리드를 찾아서 요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해당되는 연비의 합계를 구해다오 이 뜻입니다. 해당되는 연비의 합계를 구해다오. 자, 그러면 35.7이 나오는데 얘를 평균으로 만들려면 count if, 즉 이 범위 내에서 누구의 숫자를 세봐라? 그렇죠. 하이브리드의 숫자를 세봐라.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아까 35.7인가요? 하나, 둘로 나누란 얘기죠. 그걸 2로 나눠봐라 이 뜻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더라 지금처럼? 그렇죠. 17.85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했는데 애초에 소수 두째 자리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라운드 함수라는 소수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가 안 나오고 소수점을 조절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표시 형식에 요 화살표가 안으로 되어 있는 거,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자릿수 줄임, 자릿수 느림입니다.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2개까지 풀었고요. 3개. 자, dbase 함수가 있습니다. dsum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가 표 전체라고 했죠. 첫 번째 인수가. 자, 표 전체는 기억하세요. B4부터 무조건 H12까지입니다. ITQ에서는. 왜냐면 지금 연비순이라든가 직영점,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 여기는 지금 우리가 채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표 전체는 요만큼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B4부터 H12, 콤마. 자, 값을 구할 필드입니다. 우리는 주행기록의 합계죠. 주행기록 필드명 찍어주고요. 콤마. 조건은 디베이스 함수는 조건에 누가 같이 들어간다? 필드명이 같이 들어간다. 근데 가솔린이니까 뭐라고요? 연료가 가솔린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연료가 가솔린인.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해 주시면 주행기록의 합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여러분들 쉬운 함수죠. 두 번째로 높은 함수, 두 번째로 큰 함수 large입니다. 자, large를 이용해 주시고요. 중고가에서 범위 주시고 콤마. 지금 중고가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주니까 중고가가 됐던 겁니다. 이득이니까 큰 거 중에 2등 이런 뜻이죠. 큰 거 중에 2등. 예, 나왔고요. 자, 요 함수는 제가 브이로그 함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브이로그 함수는 제가 아예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뭘 찍어라? 얘를 찍어라. 콤마. 두 번째는 요 노란색부터 요 노란색까지가 범위입니다. 두 번째 H로그 두 번째는 참조 범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보시면 돼요. 관리 코드에서부터 연비까지.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관리 코드에서부터 연비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강조하는 게 룩업 함수는 F4 한 번을 누르라는 건데, 지금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서 뭐 그냥 내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채우기 핸들을 하는 게 아니죠. 자, 콤마 지금 연비, 즉 여기 연비가 우리는 연비를 구할 거잖아요. 몇 열에 있냐고요. 지금 세 번째 일수는 몇 열에 있냐 이겁니다.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죠. 6 써주고 콤마. 자, ITQ에서는 거의 한 95% 정도가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 유효성 검사에 문자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함수할 때 말씀드렸죠. 문자는 무슨 일치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일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자의 유사일치는 없다. 그러면 나오겠죠. 요거 해준 이유는 여기서 콤보 상자에서 옮길 때마다 요 값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여기 연비에서 찾아서 루커 값을 찾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자, 마지막 직영점인데 제가 요거 직영점을 좀 한번 써드리면, 자, if문입니다. if문은 우선 논리 코드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읽어보니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끊어야죠. mid부터 합니다. 관리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한 글자를 가져와봐. 자, mid 함수는 인수가 3개.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가져올 글자 수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얘 가져왔잖아요?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텍스트로 가져오는, 텍스트 함수로 가져온 숫자들은 뭐라고요? 문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논리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1이면 이거죠. 지금 한 게 얘가 만약에 1이면인데 이 1을 갖다가 뭘로 인식을 해야 된다? 텍스트 함수로 가져왔으니까 문자 함수로 비교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true false를 봅니다. true false를 봤네요. 그럼 이제 논리 함수를 씌울 수 있습니다. if 탭. 자, 중보가 함수, 중첩 함수 할 때는 어디다 입력하라고 방금처럼 은 뒤에다가 입력하고 탭키 치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죠. 콤마 논리식이니까요. 요 논리식이 참이면 뭐를? 그렇죠. 서울을. 아니면 하고 봤더니 콤마까지 찍고 봤더니 아직도 경기, 인천과 기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은 뒤에서부터 복사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서울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얘가 2죠. 2이면 누구? 2이면 경기, 인천을. 자,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편하죠. 지금 셀이 좁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까지 해주고 괄호 함수 몇 번 열었어요? 하나, 두 번 열었죠.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검은색 나올 때까지 괄호 닫아주시라 했죠. 함수를 한 번 열면 열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게 중첩 함수란 겁니다. 근데 이 if문을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틀린다 해서 20점밖에 안 깎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100점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시간을 봐서 내가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러면 얘는 패스입니다. 패스. 그래봤자 얼마밖에 안 된다? 그렇죠. 20점밖에 안 깎인다. 자, 함수를 채우기 핸들을 하면서 여기가 일반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곽선을 굵은 선으로 바꿔줬고요. 자, 범위 주시고 요 범위 위에 굵은 선과 요 밑에 굵은 선 요 사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만드는데 요 조건부 서식을 갖다가 지금 뭘로 하래요? 지금 보니까 채우기 파랑이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왔네요. 이거 채우기 파랑인데 그것만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뭘로 바꿔라? 자,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들어가 주시고요. 은 하고 시작합니다. 자, 연비는 지금 주소가 여기죠. G5입니다. G5를 찍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주소는 무조건 무슨 참조? 열 참조다. 무슨 얘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찍은 G5 셀 여기서 조건이 뭐야? 16 이상인이죠. 처음에 찍으면 절대 참조가 돼요. 이거를 그냥 뭘로? 이렇게 크거나 갖다 16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 절대 참조는 뭐라고요? 여기가 고정돼서 안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우리 개념은 뭐냐? 요 연비 밑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요만큼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값이 16.1보다 16보다 큰지를 비교하고 만약에 크면 제가 범위를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범위를 줬죠. 해당되는 행을 내가 지정한 서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여기 16.1에서 못 내려가죠. 에러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를 가서 뭐를 F4를 갖다가 한번 두 번 눌러서 열 참조는 무슨 뜻이냐? 달러가 알파벳 앞에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서식 들어가서 굵은 파랑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미리 보기에 보면 이렇게 행을 바꿔줄 거야 라는 게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 그리고 16kg 이상인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얘는 크다, 초과라고 부르고요. 얘는 작다, 미만이라 부르는 거고요. 얘는 크거나 같다, 이상. 여기는 작거나 같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니다 라는 뜻이 있죠. 비교연산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이상이다,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1번 시트 지금 140점짜리가 240점짜리가 마무리가 다 된 거고요. 마지막 보기에서 뭐해라? 눈곱선을 해제해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기출문제, 몇 문제, 함수는 다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 텐데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함수를 한번 유형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형 1번, 유형 4번이고요. 유형 1번, 유형 3번, 유형 2번, 유형 1번이네요. 얘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어차피 함수는 똑같기 때문에 설명 바로 넘기고요.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수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라 다음 차수에서는 함수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엔 이 문제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S이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끊습니다. Right. Right는 인수가 2개. 첫 번째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 찍어주고요. 가져올 글자 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가져봐라 이거죠. 얘가 이렇게 채우기엔 늘로 항상 중간값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어디서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보면 S이면 이거죠. 논리값으로 바꿔줬습니다. 얘가 S이면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if 은 뒤에다 하신다 했죠. if 탭 제일 뒤에다 콤마. 얘가 S이면 S는 뭐라고요? 연예인 협찬. 연예인 협찬을 쓰면 되겠죠. 협찬을 쓰고 콤마 아니면 공백은 따옴표 2개입니다, 여러분. 따옴표 2개를 연속해서 해주시면 된다. 엔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라이트로 한 글자를 가져왔고 순서는 그게 논리값 한 글자 받고요. 얘가 S이면 한 다음에 논리값 받고요. 그리고 맞으면 첫 번째 반환값을, 얘가 거짓이면 두 번째 반환값 공백을 가져와라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순위는 제가 애워주라 했죠. 여러분들 if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는 가져와야 된다? 순위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rank EQ, rank EQ. 자, 반복값수 콤마 전체 범위, 요 범위 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절대 참조를 하려고 보니 이름이 돼 있네요. 정의가. 그러면 안 해도 되겠죠. 왜? 이름은 절대 참조입니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름을 정의하면 이름은 절대 참조로 고정된다. 자,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모든 워크시트에서 이름은 통합식 문서에서 한번 정의되면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된다. 자, 여기서도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순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좀 이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 작업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요번에 요거 하면서 4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얘는 average를 먼저 평균을 구하래요. average 평균을 구합니다. 무슨 평균? 3분기 실적의 평균을 구하고. 자, 엔터. 평균은 그냥 범위를 주시면 되죠. 여기다 은 뒤에다 round down. round down은 내림함수죠. 콤마 자릿수에서 내려라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죠. 소수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 셋째 자리는 3. 0이 하나면 마이너스 1, 0이 두 개면 마이너스 2, 0이 세 개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0이 두 개야. 그럼 마이너스 2죠. 2, 엔터. 예, 됐고요. 4번 문제 풀면서 앞에서 안 했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반품 건수 이름을 이용하여 라고 했습니다. 은, max. 반품 건수에다가 범위 주시면 되겠죠? 반품 건수에 범위 줍니다. 이름이 정의가 돼 있대요. 맥스하고 범위를 주시면 이름 정의해서 반품 건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안 한 거죠. n% 연산자를 붙여주시고요. 앞으로 문자를 붙일 때는 따옴표가 양 옆으로 붙는다. 지금처럼 몇 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n% 따옴표 문자 따옴표라면 함수 뒤에다 문자를 붙인다. 아까는 n% 따옴표 위 따옴표죠. 몇 위 하면 되겠죠. 이거는 거의 고정이야. 그래서 함수 뒤에 문자 붙일 때는 항상 이렇게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스탕 찾아볼까요? 자, 무스탕 해보겠습니다. 무스탕의 함수는 dsum. dsum 벌써 두 번 나왔죠. dsum 인수는 표 전체. 표 전체는 B4부터 H12까지라 했습니다. 항상 고정이라 했죠. 콤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하는 게 뭐라고요? 실적, 3분기 실적이래요. 3분기 실적이 할게. 3분기 실적 찍어주시고. 필드명, 콤마. 조건인데, 조건이 뭐예요? 무스탕이죠. 무스탕인데, dbase 함수는 뭐가 같이 들어간다? 필드명이 같이 들어간다. 분류가 무스탕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함수 이렇게 되겠죠. 분류가 무스탕. 예, 구했고요. 마지막. 자, h로그 함수는 쉽다 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브이로그. h로그 브이로그는 쉽다 했죠. 첫 번째 뭐? 얘 찍어줘. 유효성 검사했던 거 얘 찍어줍니다. 콤마. 그 다음에 상품 코드에서 반품 건수까지라 했죠. 녹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범위는 상품 코드에서 반품 건수까지 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콤마. 자릿수 몇째 지금 어디 있다고 얘가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품 건수는 7열에 있다. 7열에 있구나. 콤마. 그리고 제가 항상 문자에서 문자 찾을 때 무슨 일치? 정확하게 일치. 원래는 이 h로 가 함수가 좀 어려운 함수인데 지금 위치로 외우면 너무 쉽다는 얘기죠. 처음에 얘 찍어주고 v로 가한 다음에 콤마. 범위는 여기 녹색에서부터 녹색까지. 콤마. 그 다음에 내가 찾는 요 두 번째 녹색이 몇 번째 있냐는 거예요. 몇 번째 열에? 7열에 있구나. 그 다음에 거의 95% 이상이 뭐다? 정확하게 일치다. 예,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을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하기 전에 뭐 하라 했죠? 제가 테두리 다시 그리라 했죠. 채우기는 들하면서 여기가 얇은 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채워주고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들어가시고요. 하고 시작을 했죠. 여기서 뭐래요? 반품 건수는 H5네요. H5 찍어주고 잊지 말아야 될 거. F4를 눌러서 꼭 뭘로 바꿔주라? 열참조로 바꿔주라. 기억하죠? F4 두 번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F4 두 번 기억해 주세요. 얘가 뭐 12야. 이하는 작거나 같다. 10 해주시면 되겠죠. 맞으면 이번에도 파란색 굵게네요. 굵은 파랑으로 바꿔주세요. 확인 10 이하인지 체크. 이상 없으면 패스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함수까지 해놓은 건데 지금 한 3회분 남았거든요. 풀 수 있을 만큼 풀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있으면 함수는 무조건 다 풀어드릴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제가 커말 렉스미디어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렉스미디어 교재 커말 함수 부분은 다 풀어드릴 거예요. 함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시겠죠. 오늘 제가 외워야 될 함수는 뭡니까? 랭크 EQ 함수.
그 다음에 디베이스 함수, large, small, max, minimum.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우선 기억해 주세요. 얘는 위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120점 중에서 100점은 맞을 수 있다.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 왜? 우리한테는 400에서 500점까지 100점의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두 개 정도 안 풀리면 패스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함수 정리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이 함수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